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대구시가 수조 원대 민자를 유치해 노후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민선 8기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 대상지의 공장주들이 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검단 팩토리 밸리 내 공장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이 정도를 하라 지금.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마. 공사를 하려는 시공사와 이를 막는 공장주, 바로 노산단 태양광 지붕 설치 사업 때문입니다. 공장주들은 산단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 비가 들이쳐 각종 장비들이 젖고 천장에 에어컨과 전등도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새 상품으로 팔지 못하고 이제 저희로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고가의 제품이고 이제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로. 한낮인데도 공장 내부는 이렇게 어둡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을 모두 가렸기 때문입니다. 검단 팩토리밸리에 작업이 시작된 건 지난 8월. 현재 공정률이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152개 업체 가운데 20곳 정도가 누수나 구조물 휘어짐 같은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노후돼 가지고 조금씩 이제 좀 철판 부분이 좀 사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한다고 피스를 박아버리니까 녹이 완전히 노출되면서 지금 녹물이 다 새어나오고 있어요. 공단 주변엔 태양광 지붕 설치를 아예 취소하라는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고 일부 공장주들은 북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인허가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죠? 예, 약속드립니다. 예. 절차가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됐다며 산단 내 전현직 임원들 간 법적 다툼까지 예고된 상황. 사업 시행사도 나름의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준공을 해야 될 시간이 더 지나서 지체 상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임시만 해놨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하겠다라고 공문도 다 보내놨고요.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대구시가 지난 2022년 12월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3조 원 민간 투자 유치를 홍보하며 역점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화자산운용이 사업 추진 포기 의사를 대구시에 전달했고 2년이 다 되도록 성과가 미흡해 대구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대구 성서소각장 인근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건강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보도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오염원을 소각장이 아닌 주변 산업단지 사업장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장에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작 업체들은 지원 대상이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섬유가공업체. 천을 염색하고 다림질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건 올해 8억 원을 들여 교체한 집진 설비. 이 기계는 방지 시설 중 하나인 전기 집진기인데요. 전기를 이용해 굴뚝 밖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지원 끝에 올해 대구시 지원 대상에 선정돼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았습니다. 작년에 그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그게 우리는 안 되고 선정이 안 되고 올해 이제 해가지고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성서소각장 주변 포름알데히드 현황 농도가 건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원인으로 지목한 건 소각장이 아니라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입니다. 대구시의 핵심 대책은 해당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업체가 이를 통해 방지시설을 설치했을까? 지난해 기준 성서 소각장 반경 5km 내 포름알데히드 배출 사업장은 모두 74곳. 이 가운데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은 17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십 년 된 노후 방지시설을 그대로 쓰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137억 원을 들여 대구 전역 62개 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지만 이 가운데 성서소각장 인근 포름알데히드 배출 사업장은 4곳뿐입니다. 그나마 한 곳은 기존 참여 업체였습니다. 업체들은 한정된 예산 탓에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자부담으로서는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1급 발암물질 대책으로 사업장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TBC 보도 이후 낸 설명 자료에서 성서 산단 대기가 전국 산단 평균과 비슷하다고 해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동식 차량 측정치를 근거로 제시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산업 현장, 이동식 협동 로봇이 핵심 설비입니다.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에서 규제 자유 특구 실증 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 로봇에 대한 한국 산업 표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이동식 협동 로봇의 상용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혁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이동식 협동 로봇이 생산 라인을 거쳐 나온 제품을 받아 다음 공정으로 옮깁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하던 제품의 불량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작업자가 완제품에 대한 이동을 하였으면 현재는 이제 이동 협동 로봇이 완제품에 대한 물류를 자동화하여서 이동을 하고 있고 생산성도 10%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가 규제 자유특구 내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 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 로봇 산업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규제로 묶여있던 이동식 협동 로봇의 상용화 길이 열린 겁니다. 실증 사업 결과 생산성은 평균 9% 오르고 2,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직간접 매출 효과에 일자리도 216명이나 창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잡아주는 거고 향후 노력은 이제 업체들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식 협동 로봇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과 로봇 AI 융합 소프트웨어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착공에 나섭니다. 이동식 협동 로봇과 연계한 생산 공정 개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완제품이 나오더라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SI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SI 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지역에서 로봇 산업을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글로벌 이동식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3억 8,500만 달러,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식 협동 로봇 시장 선점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뿐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나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지역 경제계에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연구기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자국 중심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고 다양한 관세 조치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원 정책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자국 산업 보호와 대중국 견제 확대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위기보다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구시가 1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복지와 대구 혁신 사업에 재정을 우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10조 9,247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3,375억 원, 3.2% 늘어난 것으로 일반 회계는 8조 7,695억 원, 올해보다 4천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복지 확대와 대구 혁신 사업 완성에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과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5조 6,11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구 혁신사업은 행정통합 연구 용역과 군공항 이전 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참전수당 20만 원 인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지원금 등 6,455억 원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심정으로 건전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복지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 사업들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복지 예산은 늘었는데 지방 세수가 줄면서 재정은 어느 때보다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가 1,000억 원 가까이 줄 것으로 보여 전체 지방세는 310억 원 정도 덜 거칠 전망입니다. 결국 자체 세수는 줄고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은 늘면서 재정 경직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크지 않지만 대구시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통합을 포함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 97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도 646억 원 삭감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이어갑니다. 첫날 도정 질문에서는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와 외국인 유입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출신의 최태림 의원은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무게를 두는 활주로 동쪽보다 항공물류 수요 증가와 항공정비단지 부지 확보를 위해 확장성이 높은 활주로 서쪽이 적합한 입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축의 경우 물류 기업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넉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동축은 제한된 면적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면서 물류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경제와 국가 안보 모두를 고려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조만간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의원은 신공항 시대를 앞두고 7곡을 비롯한 공항 배후 지역 경제권 육성을 위해 균형적인 대책을 주문했고 양 부지사는 6개 권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항 인구 배후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항 경제권 형성을 통해 경상북도의 지역 균형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덕의 황재철 의원은 외국인 유입 정책과 관련해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다양한 분야의 광역 비자 모델 확대와 새마을 사업과 연계한 직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TBC 정서옥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올 들어 지역 사업장 2,100여 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사업장 880곳에서 47억 2천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 증가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은 사업장 1,900여 곳에서 6,500여 건이 적발돼 지난해 대비 13.3% 늘었고 이 가운데 상습 체불 사업장 등 38곳은 사법 처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농민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락하는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은 정부의 농정 실패로 시장이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있다며 여당이 양곡관리법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단체도 올해 생산한 쌀 목표 가격 설정과 추가 시장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해수 무단 배출 등의 문제로 경북도가 영풍 석포 재련소에 부과한 조업 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영풍은 석포 재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에 30일을 더한 기간 동안 조업 정지된다고 공시했습니다. 경북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의 성장 추진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구시와 경북도 전시관 사이에 마련된 대구-경북-통합관을 방문해 지역의 정책 성과와 비전을 담은 정책 홍보물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후에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이 신공항 건설과 행정 통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문화재단과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이 올해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체육회, 경북환경연수원, 포항의료원은 4등급을 받았고 전체 25곳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습니다. 경북도는 4등급 이하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96년 역사를 지닌 7곡의 구외관 성당이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7곡 구외관 성당은 1928년 지어진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 소속의 건물로 현재까지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높은 첨탑과 함께 반원아치 모양의 창호 등이 성당 건축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본부가 대구와 경북 상장기업들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각각 평균 14.9%와 16.8%를 기록했습니다. 상장기업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2013년 대구는 13%에서 지난해 51.1%, 경북은 1.9%에서 1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신규 상장기업의 85%인 35개 업체가 수출 중심 기업인데다 품목도 2차 전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반도체와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 수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오늘 포스텍에서 그룹 핵심 사업의 기술과 관련한 최대 논의 행사인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임직원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룹이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전기차 일시 수요 정체인 캐즘으로 위기에 직면했지만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바꿔나가자고 말했습니다.